안녕하세요. 엠포시드 살아남기입니다. 오늘은 국내 신용평가 3대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신용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신용사회에서 우리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은행 대출에 영향을 주는데요. 기업도 역시 이 신용 등급을 받고 대출을 신청합니다. 여기서 기업이 대출해 줄 때 사용하는 신용평가를 하는 기업이 크게 3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은 바로 한국기업평가, 나이스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가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피치사의 자회사이고 한국기업평가는 자회사로는 이크레더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평가정보는 나이스홀딩스의 자회사이고요. 한국신용평가는 무디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용평가사의 특징을 먼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높은 진입장벽. 신용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정보가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데이터를 쌓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죠. 두 번째, 꾸준한 수수료. 기업은 본평가 이외에 정기적으로 1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1년마다 신용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신용평가 회사는 꾸준하게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평가 회사는 건축회사 같은 기반산업과는 다르게 사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가 따로 필요 없죠. 따라서 설비 장비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최초의 서버 구축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수수료는 즉 이 이익은 잉여 현금으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잉여 현금 즉 수익이 충분하기 때문에 신용평가 회사들은 배당을 주주들에게 꾸준히 주고 있죠. 매출도 꾸준한데 배당까지 많이 주니까 주주에게는 최고의 주식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모든 회사가 신용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앞으로 좀 둔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용평가사의 앞으로의 매출 추이와 성장성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신용평가사의 특징을 알아봤으니까 이러한 신용평가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협력회사들이 대기업에게 이룰 수주받기 위해서는 이 협력회사의 건실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신용평가사들에게 넘겨주고 신용평가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을 매기게 되죠.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바로 신용평가 수수료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이 은행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어음, 회사채 등을 이용합니다. 은행에게 회사채를 받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신용평가사에 해당 기업의 등급을 확인하고 회사채를 발행해 줍니다. 여기서 기업 어음, 회사채, 발행 수수료가 발생하죠. 마지막으로는 개인이나 기업이 어떠한 회사의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사에 돈을 지불하고 정보를 혜택합니다. 그때 신용평가사에 기업들은 기업평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신용평가사는 크게 신용평가 수수료, 회사채, 어음 발행 수수료, 기업평가 수수료 등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신용평가사의 등급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개인별 신용등급이 있고 그리고 기업별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을 바탕으로 은행은 기업의 대출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출 규모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사채, 기업 어음, 평가 수수료 기준인데요. 파이낸셜 리스트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15년 기준이고 현재와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채, 보험평가 수수료는 3대 기업이 비슷비슷하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수수료가 다릅니다. 여기서 회사채의 양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신용평가사의 수수료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다음은 정기평가 수수료인데요.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돼 있고 동일 신용평가 기업에서 평가를 할 시에 본평가 수수료의 30%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원래 이용하던 평가사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기업 어음 역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채 발행 규모 추이인데요. 계속해서 회사채 발행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2020년 상반기에 벌써 55조를 달성했기 때문에 신용평가사의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용평가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아봤으니 이제 신용평가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한국기업평가, 나이스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있는데 나이스평가정보는 개인 및 기업
신용평가를 하고요. 나머지 기업은 기업을 주로 평가를 합니다. 또한 한국기업평가, 한기평의 자회사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 정보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개인이 투자할 수 있지만 한국신용평가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적이고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무제표에는 한국기업평가,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 정보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로 먼저 한국기업평가의 매출액부터 살펴볼 건데요. 한국기업평가의 매출액은 2017년도에는 785억, 2018년도에는 842억, 2019년도에는 927억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기업평가의 매출 비중인데요. 한국기업평가가 2019년 기준으로 519억이고 이크레더블이 409억입니다. 여기서 이크레더블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기업평가가 6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크레더블의 매출 비중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크레더블의 매출 비중은 2019년도 기준으로 신용조회가 373억, 기업 정보가 21억, B2B 사업이 15억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스평가 정보입니다. 나이스평가 정보는 2017년도에 3,604억, 2018년도에 3,838억, 2019년도에는 4,109억입니다. 이렇게 나이스평가 정보의 매출액이 높은 이유는 나이스평가 정보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용정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19년 기준으로 기업 및 개인의 신용정보 매출액이 3,456억이고요. 채권 추심이 670억이고 기타가 50억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스평가 정보에서 저희가 주로 볼 것은 기업 신용정보인데요. 기업 신용정보는 2017년도에 689억, 2018년도에는 746억, 2019년도에는 818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신용평가 자료인데요. 비상장이라 많은 정보는 없고 참고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매출액에 따른 점유율 추이입니다. 3대 기업의 기업 신용평가의 매출액이 비슷하고 현재 약 30%대로 전부 다 균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비교하는데요. EPS랑 현재 주가로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기업평가의 EPS는 현재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0년 상반기에도 역시 좋은 EP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크레더블 역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0년 6월 역시 좋은 EP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스평가 정보 역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상반기에 좋은 EP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의 주가부터 알아볼게요. 한국기업평가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20년 6월에 비교해서 현재가 약 20% 이상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크레더블 역시 더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 역시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스평가 정보는 오르다가 15년도에 오르고 16년도에 약간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배당인데요. 설비 투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신용평가 회사들은 잉여현금이 충분한 특성이 있죠. 따라서 한국기업평가, 이크레더블은 배당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한국기업평가가 19년도에 폭탄 배당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잉여현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한 번에 배당금을 털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당 성향 역시 66%대를 유지하다가 19년도에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 배당률 역시 약 4%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크레더블 역시 배당 성향이 한국기업평가랑 똑같이 60%대를 가고 있고요. 시가 배당률 역시 4%대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게 19년도에 한국기업평가는 8,618원이라는 폭탄 배당을 실시했는데요. 이크레더블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년도에 이크레더블의 폭탄 배당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이스평가 정보의 배당금인데요. 지속적으로 주당 배당금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 역시 약 30%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 배당률은 약 1%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기평 이크레더블보다는 배당 성향이 좀 낮고 시가 배당률 역시 약간 낮지만 그래도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이익률, 영업이익률이고요. 한국기업평가는 순이익률, 영업이익률이 약 20%대를 유지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크레더블은 약 30%대를 보여주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약 10%대의 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업평가의 ROE는 약 10%대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레더블은 약 20% 이상의 RO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 역시 ROE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10% 이상대를 유지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입니다. 재무제표 그리고 앞으로 20년 배당을 기대한다면 이크레더블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및 기업 신용평가 정보를 하고 많은 사업을 본다면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기평이랑 이크레더블은 현재 2020년 6월 대비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라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